코트는 차가운 침묵에 잠겼고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이내 날선 야유로 변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가 디펜딩 챔피언 현대건설에 견고한 통곡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세트 스코어 0대3으로 허망하게 무너졌다. 단순히 스코어상 패배했다는 사실보다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경기의 질이었다. 상대의 압도적인 전력에 밀린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기회마다 스스로 발을 헛디디며 무너진 자멸의 경기였기 때문이다. 정관장은 이날 경기에서만 무려 24개의 범실을 쏟아내며 현대건설에게 승점 3점을 고스란히 헌납했다. 4연패라는 끝없는 수렁, 그리고 리그 최하위라는 참담한 성적표가 현재 정관장이 마주한 부정할 수 없는 민낯이다. 이날 정관장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된 곳은 아시아 쿼터로 야심차게 영입한 몽골 출신 신예 인쿠시였다. 시즌 개막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폭발적인 탄력과 패기 넘치는 공격력에 기대를 걸었던 팬들은 경기 시작 단 10분 만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쿠시는 한 세트 초반부터 코트 위에서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공격 타이밍은 세터와의 호흡 불일치로 번번이 어긋났고 수비의 핵심인 리시브 라인은 그녀의 불안한 리시브 하나로 인해 팀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도미노 현상을 보였다. 인쿠시는 이날 경기 내내 단 2득점에 그쳤다. 기록진은 평소보다 훨씬 더 참혹한 수치를 보여준다. 팀의 주축을 담당해야 할 외국인 선수가 경기 전체에서 뽑아낸 점수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초라한 수치다. 공격 성공률 역시 14%라는 V리그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효율을 기록했다. 특히 한 세트에서만 5개의 결정적인 범실을 몰아치며 동료들의 사기를 꺾어놓았다. 인쿠시의 실수는 단순히 공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팀의 수비 체계 자체를 붕괴시켰다. 결국 참다 못한 감독은 세트 중반 그녀를 코트 밖으로 불러들이고 이선우를 투입했지만 이미 거세게 기울어진 승부의 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대구 커뮤니티에서는 과연 인쿠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 중인 V리그의 템포를 따라올 수 있는 선수인가? 라는 근본적인 자질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슈퍼 자네트 역시 패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팀 내 최다 득점인 15점을 올리며 겉보기에는 제 역할을 다한 듯 보이지만 뚱하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9개의 치명적 범실은 승부처마다 정관장의 목을 죄었다. 에이스라면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확실한 득점으로 혀를 뚫어줘야 하지만 자네트의 스파이크는 득점이 절실한 순간마다 네트에 걸리거나 코트 밖으로 무의미하게 벗어났다. 해결사의 면못 대신 팀의 상승세를 끊어먹는 흐름 브레이커 역할을 자처한 셈이다. 특히 현대건설에 노련한 양효진과 이다현이 지키는 블로킹 벽 앞에서 자네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노련한 선수라면 힘대결 대신 연타나 페인트를 섞어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겠지만 그녀는 무모할 정도로 정면 돌파만을 고집하다 범실을 연발했다. 득점보다 실점이 더 뼈아픈 클러치 상황에서 자네트의 15점은 승패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비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외국인 선수 원투펀치가 도합 14개의 범실을 합작하는 최악의 비효율 속에서 정관장이 준비한 어떤 전술도 현대건설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했다. 한 세트 인쿠시의 자멸과 무너진 공수 밸런스 경기 시작과 함께 정관장은 토종 에이스 박혜민의 고군분투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며 희망을 보였다. 하지만 인쿠시의 연속된 서브 범실과 공격 범실이 터지면서 팀의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현대건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쿠시를 목적타 서브로 집중 공략하며 리시브 라인을 초토화했다. 한 세트는 제대로 된 반격조차 해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마감되었다. 두 세트 이선우의 투입과 반짝 활약, 그러나 반복된 뒷심. 부족 두 세트 들어 감독은 부진한 인쿠시를 과감히 제외하고 이선우를 투입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이선우의 활기찬 공격과 탄탄한 수비 가담으로 정관장은 한때 현대건설을 앞서 나가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세트 후반 고질적인 집중력 저하가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20점 고지를 선점하고도 잇따른 네트 터치와 수비 위치 선정 오리로 역전을 허용, 22대 25로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 이길 수 있는 판을 스스로 엎어버린 셈이다. 3세트 2-7에 2-9 듀스 혈투 속에서 드러난 실력의 격차.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린 정관장은 3세트에서 가용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수비로 듀스까지 승부를 끌고 가며 현대건설을 압박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한방에서 클래스의 차이가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고비마다 노련한 경기 운영과 블로킹으로 점수를 쌓은 반면 정관장은 자네트의 무리한 공격 시도가 또다시 범실로 이어지며 스스로 무너졌다. 결국 27대 29 마지막 집중력 싸움에서 완패하며 셔스아웃 패배를 확정지었다. 이날 정관장이 기록한 24개의 범실은 프로 수준의 배구 경기에서 도저히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단순 계산으로도 한 세트당 평균 8점을 상대에게 공짜로 준 셈이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특별히 압도적인 경기를 했다기보다 정관장이 스스로 패배를 선택하고 현대건설은 그저 들어오는 기회를 받아먹었을 뿐이라고 호평했다. 특히 서브 범실과 기본적인 수비 위치에서의 오류 등 기본기에서 비롯된 실수는 정관장의 평소 훈련 강도와 심리적 위축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선수들 간의 콜사인이 맞지 않아 공을 허무하게 떨어뜨리거나 서로 미루는 장면이 경기 내내 여러 차례 목격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코트 위에서의 소통 부재다. 연패가 길어지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은 이미 바닥을 쳤고 이는 곧 경직된 플레이와 결정적인 순간에 범실로 이어지는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 정관장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길에 서있다. 4연패와 최하위라는 성적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기력에서 반등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아시아 쿼터 인쿠시의 극심한 부진은 단순히 컨디션 난조로 치부하기엔 그 깊이가 너무 깊다. V리그 역사상 팀의 핵심 외국인 선수가 단위 득점에 그치며 무너진 사례가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구단 수뇌부와 코칭 스태프는 이제 뼈를 깎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지금처럼 외국인 선수들에게만 의존하는 배구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 선수 교체라는 단기적인 처방이든 전면적인 팀 시스템 재정비라는 장기적인 개혁이든 지금의 자멸 배구를 멈출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올 시즌 정관장의 비행은 이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단위 득점이 도대체 외국인 선수냐라는 팬들의 울분 섞인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팬들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정관장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붉은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긴 암흑기 속으로 침몰할 것인지 배구계 전체가 정관장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